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이 영화에서 또리아범으로 출연한 박정민입니다. 극장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요즘 촬영 중인데 모두 뭐가 많이 나가지고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 영화의 감독과 또 두 배우 여러분께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조연철 감독, 박혜수 배우, 김시은 배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하나 연출한 조연철입니다.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민이 팬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정민이를 저런 식으로 제가 관계를 시켜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하나에서 세미 연기한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관을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주말을 이렇게 저희 영화 보는데 써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누다가 가도록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너하나에서 하은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 저녁인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큰 관에서 GV 해보는 거는 처음인데 오늘 어떤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 주실지 너무 궁금하고요. 벌써 277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너무 신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재밌는 시간 나누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하나 팀 이제 조연철 감독님하고 박혜수 배우랑 김시은 배우랑 지금 GV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다니느라고 조금 지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조금 특이한 질문, 이분들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질문 부탁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겹칠 수 있어서 또 들었던 내용이라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들었던 내용이어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우선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소감을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는 뭐랄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좀 들어차 있는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슬픔들이 어쨌든 조금 그 슬픔과 그런 책임감의 방향성을 조금 이제 잃고 있는 것 같은 요 시점에 조연철이라는 한 개인이 어떤 감독으로서 하나의 애도의 방식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작게나마 우리가 어떤 잃어버렸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제시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많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 조연철 감독이 늘 그렇듯이 훌륭한 영화를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칭찬할 기회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았고요. 사실 이제 질문인데 현철이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만든다고 얘기를 처음 저한테 했었던 건 이제 사건 어떤 우리 마음 아픈 사건이 있기 얼마 안 된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사실 하지 말라고 좀 말렸었습니다. 그때 그 귀한 마음이 어쩌면 짓밟힐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친구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 만류를 좀 하기로 했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고 사부작 준비를 해서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이제 만들어냈고 사실 제가 현철이를 보면서 이렇게 항상 착한 마음, 옳고 순한 마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참 강력한 것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왜 자꾸
웃지 마. 나 이거 준비해 온 거야. 여기 이제 이틀 밤낮을 새가지고 써온 거란 말이야. 대사를 잘 해봐. 잘 들어보란 말이야. 근데 건강한 강력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걸 늘 확인시켜주는 그런 친구인데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조현철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로 한 순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용기에 대해서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용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또 이 영화를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어떤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가 우선 저는 처음으로 궁금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좋은 대사 감사하고요. 용기라는 말이 나와서 딱 떠오른 건데 이 영화를 쓸 당시에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게 동화책이 있는데 하나 사자왕 형제의 몸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강 작가님의 추천사를 보고 읽게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사랑과 용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어떤 이 영화가 제작될 가능성에 대해서 따지고 보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연유로 제 안에 이런 사랑이 자리를 잡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이창동 선생님이 저희 학교 다닐 때 수업을 하셨는데 그때 친구가 강의를 녹음한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영화를 잘 찍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선생님이 정말 단순하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사랑이라고.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 어떤 세상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영화를 잘 찍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이 계속해서 이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용기였던 것 같고요. 네. 그 사랑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 좋은 영화 또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혜수 배우님의 굉장한 팬입니다. 스윙키즈라는 영화에서 처음 이제 봤었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봤었고 특히 저는 유이열의 스케치북에 나왔던 그 박혜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농담이 아니고 저 배우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큰 무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를 보면서 박혜수라는 사람의 매력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조현철 감독이 이 영화를 이제 준비할 때 세미 역할은 박혜수 배우를 이제 전적으로 자기는 박혜수 배우랑 하고 싶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이제 관철을 하는 모습을 봤고 또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 감독의 어떤 생각에 재차 동의를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제 배우 본인은 이 영화를 선택하고 또 만들어 나가고 뭐 현장에서 제가 뭐 많이 뵀던 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 기회는 없었는데 선택과 또 이런 이 영화를 또 만들어가는 과정과 이 영화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내놓아졌을 때 또 감독과는 또 다른 용기가 늘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항상 굳건한 마음으로 이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됐고
해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이 감독님의 너와 나라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사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반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상상한 그림이 있었지만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림이었고 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너와는 그래서 저는 이 결과물이 정말 너무 소중해요. 이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께 보여지는 과정이 오기까지 모든 순간들에 다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사랑이 매 순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어떤 뭔가 상업적인 논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거를 스태프분들 전부가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대본 받았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뭔가 비슷한 마음이었지만 그 책임감이 스태프분들을 만나고 감독님과 이 대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정말 큰 힘을 갖게 됐고 강해지고 뭔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었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니까 또 관객분들께도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게 느껴지고 또 관객분들이 앞서서 막 이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시고 막 널리 알려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이 우리가 만들어 갔던 과정의 힘이 계속 확산되는구나 하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영화인 것 같아요. 너와 나라는 영화가. 결국 영화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 한 군데에 제대로 모였을 때 나오는 그 힘은 막을 수 없다. 네. 그리고 모두가 많이 알아준다라는 거를 너와 나라는 영화가 증명을 해낸 것 같고요.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체념을 완창하라고 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네, 완창을 할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찍어서 이제 편집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불렀는데 처음 사실 편집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저도 감독님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한 세 번째 보니까 이제 그 의도를 저도 그제서야 조금 그 의도가 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뭐 감독님의 의도를 제가 완벽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제 얼굴이 왕따시만하게 나오는 그 화면을 보면서 좀 세미의 감정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서서히 뭔가 빠져들게 되시면서 뭔가 내가 세미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세미가 어쨌든 그 감정에 푹 빠져있는 걸 보면서 또 사실 밖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또 한없이 슬픈 이유가 있잖아요. 그 감정에 빠져있는 세미의 네, 모습이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의도가 아니셨을까 저는 혼자 감히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이러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제 영화를 보게 된다면 그 장면을 좀 유심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네, 와, 그 궁금했어요. 그 빅마마님들은 이 영화를 보셨나요? 그 확인할 수가 없는. 몰라요? 네. 돈은 제대로 낸 거죠? 네, 네. 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이 현철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인기 가수들의 노래가 꽤 많이 나오고 그 좋은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현철이가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보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살면서. 네, 그렇죠. 네, 다 보답을 하고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다음에 정민이한테도 아니 끝장나는 작품 하나 써가지고 제가 후시 녹음을 하러 갔는데 그 카페에서 그 수다 떠는 남자 그쵸. 목소리를 갑자기 녹음해 달라고 그래서 네, 그것도 진짜 가관인데 그것도 막 녹음하고 그랬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 다시 한번. 저기 제가 입고 나오는 옷 스타일은 현철이가 그 무신사 스타일로 입고 나오다가 제 집에 있는 무신사 스타일의 옷을 다 제 옷이에요. 네, 무신사 스타일로. 혹시 무신사 관계자분들 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무신사 관계자분들 스타일, 무신사 내가 생각하는 무신사 스타일. 아무튼 자 김시훈 배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느끼는 이 배우는 요즘 이게 조용히 나타나서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는 새에 아름답게 피어서 이 사람 어디서 나타난 거지 하는 느낌의 어떤 들꽃 같은 배우가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다음 소리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너 하나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고 사실 배우 한 명의 배우가 첫 등장에서 빛이 나 보이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음 작품에서 그 배우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거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 소리가 작년인가요? 올해. 와 올해인가요? 올해죠? 네. 네, 그 다음 소리라는 영화에서 뭐 어쨌든 순서는 좀 뒤바뀌었죠. 너 하나를 먼저 촬영했지만 찍고, 네. 네. 어쨌든 그 두 영화에서 배우가 특히 어린 신인 배우가 자기를 증명하는 건 많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 해냈다라는 어떤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제가 현장에 처음 갔을 때 이제 김시훈 배우랑 이제 처음 만나서 연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뭐 제가 막 나이 많은 선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배랑 연기하는 순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이제 후배 배우들은. 근데 좋은 의미로서의 그 어떤 김시훈 배우한테 열정 같은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 이 선배한테 이거 뭔가 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약간 에너지로 좀 맞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좀 놀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앞에서 안산역 앞에서 네. 이렇게 막 그때 네, 그거 다 맞아요. 애드립이었잖아요. 안산역 네? 안산역 나신 다 애드립이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대사를 안 써줬으니까 애들이 하시고 예, 진행하세요. 네, 그래서 애드립을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도 안 되는 대사들을 막 그러니까 뭐 기차 지나가니까 막 기차가 뭐 지나가네요, 뭐 시끄럽네요,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대본에도 없는 말들을 할 때 이 배우가 굉장히 그 힘있게 그 자리에 서서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무슨 딱히 어떠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마냥 내가 박승훈 선배님이랑 연기를 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조금 들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선배님이 막 진짜 지하철 막 지나가고 이랬을 때 사실 그 자리에서 좀 소음이니까 끊어져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연기로서 또 너무나 훌륭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지지 않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 영화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래서 저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런 얘기 진심이에요. 들으려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아니. 하는데 아무튼 뭐 제가 거기서 기차가 지나가는데 막 그렇게 한 거는 이거 끊고 다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가기 싫어서 그런 모습도 다시 가기 진짜 싫어서 많이 배워야 대사가 된다고 없으니까 생각했어요. 네, 대사를 안 만들어 줬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줘서 너무 저도 뿌듯했고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고 싶은 어떤 배우가 나타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연철 감독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했던 건데 저랑 조연철 감독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자세히 뭐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 저 친구가 별명이 돼지였거든요.
밥을 잘 먹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돼지였고 돼지라는 애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영상원 한예종 영상원 시험을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한테 그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던 그냥 약간 인싸였던 학생이었다면 저 친구는 갑자기 시험 한 달 전에 자기도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나타나서 같이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너무 미웠어요 그때 사실. 왜냐면 저 친구는 학교에서 정말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비상했어요. 그렇다고 막 공부를 엄청 못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비상한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쟤는 붙고 나는 3년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질투도 하고 미웠었는데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건 왜 갑자기 그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지가 난 너무 궁금했어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근데 저는 중학교 한일고 입학하기 전부터 뭔가 영화 감독. 아 네가 먼저다? 네. 그럼 얘기를 하고 다니지? 왜 얘기를 굳이 얘기를 하고 다니? 근데 그거 장래희망 쓰잖아 학교 다닐 때. 장래희망 쓸 때 항상 무슨 감독이라고 썼어. 그랬어? 몰랐네. 그건 몰랐어. 형 그랬대. 내가 먼저야.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너가 따라합니다. 아무튼 저는 굉장히 그 조현철이라는 한 영화 감독이자 영화 배우이자 이 친구한테 어렸을 때부터 늘 어떤 긴장감 같은 걸 좀 느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워낙에 비상해서 그리고 또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형이 또 막 그 유명한 가수고 아무튼 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어쨌든 그런 어떤 예술가의 피가 흐른다고 막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괜히 막 패배 의식에 젖어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기엔 정민이랑 같이 살 때 저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얘가 어디 싸돌아다니고 오더니 저희 극단 들어갔대요. 널 피해서 간 거야. 얘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저 나름대로 질투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일찌감치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현철이는 학교 동기들이랑 굉장히 훌륭한 단편 영화들을 이제 만들어 오면서 주목받던 어떤 신인 감독이어서 굉장히 어떤 저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어줬었던 기억이 있고 시간이 그 두 배우한테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한 배우의 완성은 연기도 연기지만 본인의 어떤 선택이 어우러져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택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뭐 카메라 앞에서 뭐 나의 표정, 나의 감정, 행동, 뭐 대사, 제스처 등등등이 있을 테고 큰 의미에서는 앞으로 내가 어떤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가까지도 선택을 해야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이 맞아들어져 갔을 때 조금 더 훌륭한 배우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배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두 배우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을 느껴서 이 두 배우가 앞으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은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질문인데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뭐 그때그때 아마 그 기준은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너와 나가 개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두 배우를 칭찬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나의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가끔 하거든요. 어떤 영화가 개봉했을 때 나는 이 다음에는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 두 배우의 본인의
저 진짜 고민이에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배님? 그거는 회장님 물어보시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어도 네. 결국에는 이런 식의 선택들을 하고 싶다. 진짜 고민 많이 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또 앞서서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연달아 만나게 돼가지고 더 좋은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말하면 될까요? 네. 일단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장르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저의 이야기를 네. 예를 들어보자면 네. 제가 다만하게 구하소서라는 영화에서 네. 그 어떤 그 성소수자 역할을 네.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쨌든 관객분들이 많이 와서 봐주셔서 네. 그 역할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근데 그럼 나의 이 다음 스텝은 나는 그걸 이루진 못했는데 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하고 싶지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내가 뭐 평범한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비하 발언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 직원인데 네. 영화 때 2시간을 굉장히 재밌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역할도 해보고 싶다. 어떤 한 평범한 사람이 이 2시간이라는 길이의 영화를 네.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연기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든지 네. 다만하게서 구하소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으로 가 있는 캐릭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닌 그냥 네. 내가 정말 사람 사는 바운더리 안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한 남자가 네네. 이 영화를 딱 끌고 나갔을 때의 재미는 무엇일까? 라는 게 저는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직 해보진 못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질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 또한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 사는 이야기를 잘 연기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하는 네, 메시지를 주고 공감을 싶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화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아직 제가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액션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같이 저는 이제 한 사람하고만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같이 뭔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혜수 씨는 네. 선배님 말씀처럼 정말 뭐 연기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나이 먹는 데 있어서 매 순간이 정말 선택인 것 같고 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의 순간들이 점점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중요해지고 예전에는 이 선택을 하나를 좀 잘못한 것 같아도 이거를 뭔가 그냥 다시 우회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뭔가 그 우회하는 길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달까요? 그래서 그 선택 하나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냥 배우로서 생각하면 일단 이번 너와 나라는 작품을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완벽하게 이 대본을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막 감동받아서 줄줄 울고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되게 물음표가 찍히는 지점도 많았고 내가 이 대본을 다 이해하고 촬영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명한 마음에 울리는 닿는 지점이 있어서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고 그 선택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협업이더라고요. 계속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게 제가 몰랐던 부분은 어쨌든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채워가는 지점이 있고 또 스태프분들의 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를 너무너무 느끼면서 촬영하고 나니까 이 다음에도 또 다음 작품을 하게 될 때도 첫인상이 너무 내 것 같고 너무 내가 입을 수 있는 역할이 아니더라도
도전했을 때 이게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또 뭔가 성장하는 과정도 겪으면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어떤 결과물을 네, 네. 이런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그 너와 나 현장을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조연철 감독의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방식, 애도의 방식 거기에 그 동의한 그 스태프들과 배우들 그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뭐 혜수 씨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해 나가다 보면 그 모두의 마음이 모이는 영화를 만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영화들은 더욱더 그런 게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뭐 배우 한 명이 그거를 다 바꿀 수는 없어도 배우가 거기서 그들의 마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어떤 모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의 그 직업군은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 지금 느꼈던 그 같이 작업한 사람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오래 좀 갖고 영화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크고 소문 많이 내고 다니겠습니다. 예. 왜 눈을 동그랗게? 왜 눈을 갑자기 동그랗게? 뭘 소문 낸다는 거야? 왜 이런 걸로처럼 바라보냐? 저 영화 좋다고 소문 내겠다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너무 말이 많았는데 저희 질문은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내주신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골라보시죠. 또리아범에게 인스타 마팔이란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이걸 시나리오 쓰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 계셨거든요. 이걸 2016년에 쓰기 시작해서 21년 5월에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그 2016년부터 촬영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고쳤고 촬영 들어가서도 몇몇 장면들은 대사를 다시 썼죠. 네, 그래서 그냥 내내 썼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초고는 얼마 만에 썼나요? 초고가 한 2018년 경에 나왔을 거예요. 한 2017년 경에 15장짜리 트리트먼트가 나왔고 그걸 바탕으로 시나리오가 한 2018년 정도에 나왔죠. 네. 이거 고르고 있어봐요. 개인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감독님한테 그 대사가 진짜 많이 없었어요. 정해진 대사가 있는 씬도 있고 없는 씬도 있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제가 조금 이제 보면서 좀 부끄러웠던 건 이런 톤의 영화인 줄 알았으면 내가 연기를 조금 다르게 했을 텐데 왜 아무렇게나 하게 놔뒀지? 라는 생각이 전 조금 들었거든요. 왜 그래? 디렉션을 왜 안 주셨나요? 디렉션을 안 준 이유는 일단 연기를 너무 잘 살려주고 있었어가지고 굳이 뭘 디렉션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요? 네, 정민이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원래 설정했던 건 20대 남성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민이가 연기를 하면서 점점 더 이게 말투가 뭐 백타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백타동이 왜? 약간 이건 30대 중반 정도. 트위터도 아니고 트위터라고 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저 네. 선배님께 질문을 네네. 드려서 현장에서 그렇게 저는 이제 노려보고 있을 때 네. 대사 테이크 갈 때마다 계속
좀 다르게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현장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매번 다르게 하셨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왜냐면 근데 나만 다르게 한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여고생들도 다르게 하니까 이들 다르게 하면 나도 다르게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그분들 이제 우리 배우분들이 해주시는 대사를 그냥 받아서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나오니까 또 우리끼리 약간 통한 거지. 예, 이 배우랑 저랑 이거 재밌는데 하고 통해서 이제 뭐 그건 유지하고 또 다른 건 한번 바꿔보고 그러면서 했던. 그리고 약간 너무 늦은 밤이어서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것 같아서. 나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궁금해하는 거야? 벽에 딱 밀쳐졌을 때 네, 모자에 허연 게 묻잖아요. 네. 그 의도하신 건가요? 그걸 어떻게 의도해? 그게 너무 저는 그게 또리아범을 너무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그거는 거기 묻어 있는 성면이 의도한 거겠지. 그렇죠. 제가 너무 좀 과대평가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또 뭐 질문 하나. 그 또리아범 계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혹시 네. 공개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는 근데 이게 이 캐릭터가 가진, 물론 저희가 이 캐릭터가 가진 폭력성을 약간은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했고 그러긴 했지만 사실 현실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윤리적으로 이 사람을 어떤 또다시 재미의 방식으로 포장을 하는 게 저는 약간 걸리는 지점이 있긴 있어요. 거기 그 또리아범 계정에 나오는 사진 찍는다고 홍대에서 강아지랑 그렇죠. 네. 처음 보는 강아지랑 처음 보는 강아지랑 섭외를 한 거예요, 강아지. 섭외를 다 했죠. 강아지 네, 섭외하고. 스크립터 분의 친구분의 아. 강아지인데 둘이 너무 안 친한 게 보여요. 도대체 훈바바는 무슨 뜻인가요? 홈파바는 일단은 제 친구의 아이디고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삼나무 숲을 지키는 요괴입니다. 멋있네. 네. 네. 가장 존경하는 영화 감독님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가장 존경하는 영화 감독. 그냥 이거를 쓸 때는 사실은 이창동 선생님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창동 선생님 시에서 이제 그 주인공인 양미자 혼자서 마지막에 시를 써오거든요. 그러면은 시인님이 거기 나오는 시인님이 양미자 씨 혼자서만 시를 써왔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왠지 어떤 저희 세대에게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처럼 느껴져서 뭔가 의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이 너와 나를 쓰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나오는 것 중에 공적으로 좀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어떤 한 상징에 관한 건 것 같아요. 거울, 뭐 사과, 발각질, 뭐 이런저런 상징들이 이제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해 나가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를 물론 상징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희한테 중요했던 건 이 사물이나 어떤 인서트들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그 내면에 흐르는 어떤 이야기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관객분들이 상상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예를 들면 그 세미가 새를 주워 담으면서 옮겨놓는 그 지점토 같은 경우에도 그게 실제로 저희가 학교 헌팅을 갔을 때 미술 실습실에 있던 지점토들 한 수백 개 정도 되는 지점토들인데 저희가 그걸 일부러 그냥 가지고 있어 달라고 학교에 부탁했고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 다 너무 다
똑같은 게 없이 다 다르게 생겼고 각자의 캐릭터가 묻어나고 각자의 어떤 그때 그걸 만들 때 감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거에 어떤 아이들의 영혼이 묻어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세미가 그 화단 구석에 옮겨 담았고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관객이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도 그 화단에는 아무튼 그게 한동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손길이 닿았던 어떤 물건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영화 어떤 내부에서만 소비시키지 않고 관객이 객석을 나서고 종종 생활을 하다가 문득문득 아 이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나중에 조이가 세미한테 배운 말을 하은이한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배우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박정민이 대 훈바바다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미와 하은의 대사가 너무 실제 고등학생들의 말투와 내용이어서 신기했다. 레퍼런스가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뭐 레퍼런스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었어도 뭐 좀 고등학생들처럼 연기를 하고자 노력한 어떤 면을 좀 뭐 노력한 게 있는지 혹은 뭐 그러지 않았으면 뭐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레퍼런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막 고등학생처럼 보여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지금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어른인 척하고 있는 모습과 달리 되게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유치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친구들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이 표현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어떤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한 역할에 이제 시은 배우가 저보다는 조금 더 어려서 이제 대사를 주고받을 때 뭔가 그런 더 앳된 뭔가 더 귀여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리허설 많이 사전에 할 때 동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좀 많이 떠올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25살인데 그때 당시에 23살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막 20살이 넘고 이러면 진짜 어른이 될 것 같고 어른의 말투를 많이 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생각해보니까 어떤 유튜브 영상 보여주셨거든요. 그 하은이에 대해서 하은이가 어느 정도까지의 인물인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조금 헷갈려요 이랬을 때 감독님이 유튜브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신 영상이 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네, 그때 하은이가 웃긴 캐릭터인데 이거를 너무 웃기려고 의도를 하고 뭔가 표현이 과해지다 보면 안 웃기기 때문에 코미디라는 것이 이 선을 잘 타야 하기 때문에 뭔가 의문스럽고 진지한 듯한데 웃겨야 했거든요. 그래서 시은 씨한테 그런 주문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레퍼런스로 보여드렸던 게 뭐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얘랑가랑이라고 미대 다니는 학생들 그 브이로그를 보여드렸죠. 시은 씨한테. 뭐 레퍼런스가 있었네요. 네. 뭐라고요? 그 유튜브? 얘랑가랑님 맞으시죠? 네. 얘랑 나랑? 가랑님 얘랑 맞으세요? 가랑? 네, 저도 한번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엄청 많이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하은이보다는 엄청 더 재밌으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진짜.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인들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시간 좀 더 되나요? 네. 질문 한 2개만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잠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짧게 질문 하나 할게요. 세미와 하은의 MBTI는 뭔 거 같나요? 하은이 INFJ죠. 하은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아 있어? 저번 실제로 GV 그게 있었어요? 아니요, 저번 GV 때 이 질문이 질문이 나왔어서 있었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하은이 뭔가 INFJ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세미는 INFP 맞을까요? 그렇겠죠? 네, 맞는 것 같아요. INFP. 아까 질문 중에 하나 좀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물리 선생님 역할로 박준 시인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물리 선생님으로 이제 설정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의도가 있으셨는지. 일단 시인이 물리학 강의를 한다. 이렇게 딱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저는 그게 너무 시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건 뭔가 저만의 취향인데 뭔가 저는 소설책을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이렇게 감동을 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과학책, 물리학책, 생물학책 뭐 이런 거 볼 때 어떤 되게 시적인 문장들이 있거든요. 이게 서정적이라서 이게 시적인 게 아니라 너무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런데 뭔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어떤 단순한 이 과학적인 사실이 뭔가 이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느낌들이 있어서 저는 약간 어떤 이 과학 뭐 이런 책들 이런 거에서 느끼는 되게 시적인 감흥들을 많이 받아서 박준 시인님을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연기를 생각보다 많이 잘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어떠셨나요? 연기를 시인님이 볼 아마 때. 그때 저희가 쓴 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저희가 어떤 주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시인님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것 한 5분 정도 계속 안 끊고 제가 갔는데 그걸 계속 끊이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의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그걸 듣고 있는 게 너무 좋았죠. 왜 5분이나 그거를 보고 계셨나요? 그게 좋아서 나 혼자 보려고 나중에 이제 혼자 집에 가서 사심을 채운 거네요. 네, 나만 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할게요. 세미와 하은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진짜 사랑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근데 감독님이 너 하나에서 담고 있는 그 사랑의 의미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독님한테 물어봐요. 감독님 사랑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또 넘기세요? 또 지금 이제 시은 씨가 저한테 떠넘겼지만 이걸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 같은 것들이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되게 사랑을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촉촉해지는 느낌 대신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냉정해지고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아까 뭐 과학적 얘기를 해서 그렇기도 한데 저는 그냥 아침에 막 새벽에 해가 안 떠 있을 때 일어나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냥 왠지 우울하고 촬영장 가기 싫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런 것들에 이제 아주 근원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뭔가 냉정하고 그런 사랑보다 요즘에는 좀 많이 축축한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너 하나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너 하나로 인해서 많이 넓어지기도 했고 또 너 하나 안에서 촬영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느끼기도 했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면 또 막 편지도 막 주시고 막 이렇게 다들 꽉 채워주시고 하면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마음이 촉촉한데요. 감독님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아, 나도 좀 더 냉정하고, 그러니까 뭔가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뭔지 알겠어서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면서도 지금 저희 이거 너와 나 개봉 무대 인사 GV 끝날 때까지는 좀 즐기려고요, 이 촉촉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랑.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이런 모더레이터 역할을 해본 게 처음이라서 조금 서툴렀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끼리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 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아서 기쁘고요. 정말 전 너와 나 영화 촬영하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느꼈고 또 이번에 무대 인사나 우리 GV 하면서도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한 주도 또 힘내서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계속 이야기 1시간 동안 내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이라는 게 참 계속 의미가 무한대로 넓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나 바로 옆에 있는 내 주변 누군가에 대한 사랑도 물론 소중하지만 좀 더 넓어진 뭔가 어떤 사회적인 일들이라거나 뭔가 세상 저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 또 조금은 더 너와 나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 많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고비가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영화 내외적인 이유들로 많은 고비가 있었고 모르겠어요. 저희 모두 어쨌든 쇼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말들 어떤 믿음들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힘이 든 상황이 왔을 때 정민이가 선뜻 어떤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떤 힘을 보태고자 정민이가 저희한테 선뜻 집을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용기 아닙니다. 용기 아니에요? 그냥 용기로 칩시다. 오케이. 아무튼 계속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뭔가 이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스태프들이나 혜수 씨나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거든요. 저희가 나누었던 사랑을 믿고 사랑의 증거가 여기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고 모든 사람들 혐오와 미움으로부터 사랑으로 대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항상 그 마지막에 사랑이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라는 말을 더 붙였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그 마음이 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질 거고 서로를 혐오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시고 어떤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 시장이 많이 힘든 와중에 이런 보석 같은 영화가 굳건하게 나와줘서 아주 기분이 좋고 이런 영화들이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단체 사진 찍나요? 예, 단체 사진 한 방 찍어도 되겠습니까? 관객분들하고 같이 찍는 건가요? 예, 같이 찍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는 이 앞쪽 카메라 다들 봐주시면 되고요. 관객분들 중에 얼굴 안 나오셨으면 하는 분들은 살짝 숙여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 장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 장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더 관객분들의 이제 같이 응원이 필요한데요. 후레쉬 다들 들어주시고 중앙으로 이렇게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찍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여러 장 찍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